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성명서, 이재명 정권 100일에 대한 평가,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서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이 정권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며 각종 입법을 밀어붙이고 정부 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힘은 미약하고 주류 언론마저 침묵하고 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이 정부의 난폭한 국정 운영을 우려하며 지난 100일간의 국정 수행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한미 관세 협상 교착, 동맹 위기 신호입니다. 7월 말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수입을 약속하며 관세율 15%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양자 회담에서도 합의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미국은 자동차 25%, 철강 알루미늄 50%의 고율 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3,500억 달러 투자 여력이 없다며 관세 협상 추진 불능을 자인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지 국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9월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 LG 협력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 비자 문제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귀국은 했으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외교, 통상교섭 능력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관세 협상 실패와 외교 무능은 한미동맹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징후이다. 둘째, 재정 파탄과 반기업 입법입니다. 정부는 1차 민생지원금 서민부채 탕감에 이어서 2차 민생지원금까지 추진하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도 예산은 약 728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수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만한 재정 확대는 파국을 초래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개정상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의 결합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반기업 3종 세트다. 이는 기업 활동을 억제하고 외국 자본까지 몰아낼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줄도산, 대기업의 희망퇴직 폭증과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실업 증가와 세수 감소로 국민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질 것이다. 부동산 규제 또한 공급 불확실성을 심화시켜서 이미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3. 특검을 앞세운 정치 보복과 종교 탄압입니다. 국회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켜 역대 최대 규모로 120명의 검사들을 특검에 동원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전례가 없는 만행을 자행했고 강제 구인 과정에서 무도한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다. 더 나아가 정권은 특검 기간 무제한 영장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며 정적을 숙청하려 한다. 여기에 교회 압수수색과 손현보 목사 구속까지 더해져서 정권의 종교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조차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실로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폭거다. 넷째, 정부 조직법 계약과 독재 체제화입니다. 정권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신설, 특히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중수청을 행안부에 집중시켜 중국식 공안체제를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송 3법 개정으로 언론 장악을 시도하며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입법까지 추진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를 분리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총리실에 두려는 시도는 예산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다섯 번째, 급속한 중국 예속화입니다. 9월 3일 소위 중국 전성절에 자유진영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참석한 것은 현 정권의 친중 성향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정책은 중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강력하게 유인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토지 매입 허용 등 각종 제도는 중국인의 한국 내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가 반중 시위를 막아달라는 내정 간섭적 발언을 하자 이재명은 오히려 반중 집회를 깽판이라 규정했다. 경찰은 중국 국기 훼손 처벌을 경고하고 명동에서 청년들의 시위를 차단했다. 이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굴종 외교다. 결론적으로 이 정권은 겉으로는 안미 경중을 내세우지만은 실제로는 반미 친중으로 치닫고 있다.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는 이 정권이 국가 체제 변경까지 밀어붙인다면은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네팔과 인도네시아 청년 세대가 정치인 부패, SNS 차단에 맞서 항쟁에 나선 것처럼 한국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센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자유공화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파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항할 것이다. 2025년 9월 1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의 성명서였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은 가칭 정교모라고 이야기하는데 약 6,300여 명의 교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지금까지의 평가를 보면은 가히 국가를 망하게 하는 악법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옥죄기 처벌법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돈 풀기는 또 막 풀어가지고 민생지원금 30조 원의 추가 경쟁에 이어서 또 내년 예산안 확대 재정으로 해서 8.2%나 증가시켜가지고 적자 예산을 140조 원이나 증가시켜서 바로 국가 부채를 또 D환을 140조 원이나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가 다소 건전하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증가시키면 멀지 않아 우리나라도 국가 재정도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 재정을 자기 돈이냥 마음대로 쓰는 이 정권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원자력을 팽개치고 태양광이나 풍력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심한 발상이죠. 그 다음에 또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방송위원회를 폐지하고 그와 비슷한 다른 명칭의 방송미디어 특위를 만든다고 또 야단입니다. 그래 방송까지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 우리 해방 이후 역대 있었습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유애국 국민들은 이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책만 보더라도 국가를 망하게 하는 정책을 수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